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심화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반면에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조금 부실한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그냥 내신만을 위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왜? 정확하게 아는 걸 파악하는 게 메인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하게 아는 거. 특히나 그죠? 이게 만만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1번, 5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번, 5번이. 그래서 일부러 함정으로 집어넣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단은 제한 시간 내에서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2명. 그 중에 한 명은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9분 시간 중에서 3분 정도 남았고, 한 명은 딱 커트라인에 맞춰서 시간 내로 푼 친구. 그래서 2명이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4명. 4명인데 다 1번이에요. 다 1번. 1111. 그죠? 자, 그 다음에 4개 맞았던 친구가 몇 명이지? 1명이네요. 1명. 그래서 틀린 번호가 1번, 6번 이렇게 됩니다. 사실 6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의외로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개 맞은 친구가 1명. 1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아쉽게 1개였던 친구가 1명. 그래서 1, 2, 4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6개 다 맞은 친구가 1명 늘었어요. 6개 다 맞은 친구가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 틀렸던 친구가 맞았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4명 그대로 111 하고요. 1 하고 그 다음에 16번 중에서 이제 1번 고쳐가지고 지금 6번 남은 친구 1명. 그 다음에 2개 틀린 친구가 1명인데 1, 5, 6 중에서 5번을 고치고 1번, 6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 3개로 남은 친구가 1명. 그래서 1번과 2번을 고치면서 4번, 5번, 6번 이렇게 남게 됐어요. 4번, 5번, 6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역시나 1번. 근데 왜 5번을 많이 안 틀렸지? 5번은? 아니, 너무 쉬웠나? 디귿에서 A, N, B, N이 모두 수렴한다. 이 말이 있어서 그런가? 없었으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럼 후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하고 4, 5, 6번으로 갈게요. 1번하고 4, 5, 6번 후딱 한 번씩만 정리하면서 갑시다. 자, 1번에서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은 4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a, 2n으로 쓴 순간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짝수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짝수항만 4로 수렴한다라는 거라서 홀수는 몰라요. 아예 얼마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AN이라는 애가 1, 4, 2, 4, 3, 4, 5, 4, 4, 4, 뭐 5, 4, 6, 4, 7, 4, 8, 4, 9, 4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짝수항들만 4, 4, 4, 4, 4, 4 이렇게 수렴하고 홀수항들은 그냥 계속 증거만 하면서 발산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왜?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수의 나열일 뿐이라서 규칙이 없는 것도 수열이에요. 규칙이 없는 것도. 그쵸? 다만 짝수항만 규칙이 있는 것 뿐입니다. 짝수항만.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이건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홀수는 우리가 알질 못하니까.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4n.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4항, 8항, 12항, 16항 얘네만 봐요. 어차피 짝수항들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4로 수렴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맞고요.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AEN 플러스 AEN 플러스 2. 그렇죠. 어차피 얘만 놓고 보더라도 얘는 짝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얘는 4로 수렴하고요. 얘도 어차피 짝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4로 수렴하죠. 무조건 8로 수렴할 수밖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일부러 삼각함수 하나 좀 집어넣어 봤어요. 왜냐면 중간에 삼각함수 나면 되게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조건 AN은 BN 플러스 sin N, 그 다음에 나에서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B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AN도 극한시우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왜? sin N은 기껏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의미가 없는 애라는 거예요. 그렇죠? AN과 BN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AN하고 BN은 그냥 사실상 거의 똑같은 거예요. 무한대 입장에서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롯데타워가 아무리 높다 그래도 태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죠. 미안해, 비유가 좀 아닌가? 그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bn. 그럼 어쨌거나 bn이 다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an도 사실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2만 무시해주면은 an도 그냥 bn으로 보면 되네. bn분의 3bn 그냥 3이에요. 괜찮죠? 있으나 마나가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객관식 단답형 풀이고요. 정확한 엄밀한 풀이는 가조건에다가 대입해서 bn 플러스 sin n.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플러스 2분의 3bn 플러스 sin n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큰 걸로 나눈다고 얘기해주면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문자를 bn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0으로 수렴하는 애고, 사실 이것도 원래 따로 증명해줘야 됩니다. 얘도 원래 따로 증명해줘야 되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뭐라 그럴까 sin n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얘를 bn으로 나눴다? bn 마이너스 무한대? bn이 음수인 경우만 그냥 생각할게요. bn이 음수인 경우만. 그렇죠? 자, 그럼 얘를 bn으로 나눈다고 친다면 어쨌거나 부동호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bn분의 마이너스 1, bn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극한 씌운다고 친다면 어차피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동에 관련된 거는 샌드위치 정리로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빵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그냥 3. 참고로 요거 좀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는 맞는데 요거랑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sin x. 그렇죠? 요 둘이 비교해 줘야 됩니다. 얘는 얼마? 이건 1로 가요. 삼각함수의 0인자이기 때문에 얘는 x랑 완전 동급이죠. x가 0으로 가는 경우에 한쪽에서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진동이기 때문에 그냥 빵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비교할 수 있어도 웬만큼은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좀 신기한 게 5번이나 좀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틀렸어요. 자, 수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발산하는 게 좀 문제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산 케이스기는 하지만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그렇죠? AN도 무한대, BN도 무한대. 하지만 그게 AN과 BN이 같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예시 중에서 n제곱, 이거에 관련된 예시 중에서 bn이 n이라고 한다면 얘는 n분의 n제곱이라서 어차피 무한대로 가게 돼요. 그렇죠? 얘는 지금 뭐가 될지 아예 모르죠.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1로 수렴한다고 확답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an 빼기 bn의 극한이 수렴하고요. 리미트 an 플러스 bn도 수렴한대요. 자, 그 수렴값을 우리는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an과 bn도 수렴하느냐? 당연히 수렴하죠. 왜냐면은 수렴하는 애들끼리 덧셈 뺄셈 해봤자 무조건 따로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차피 얘랑 얘를 그냥 더해버리면 2an 나오니까 얘는 그냥 절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렇죠?
자, 엄밀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치환해서 본다 그러면 얘는 CN, 얘를 DN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얘는 CN으로 볼 수 있고 CN의 극한은 알파, 얘를 DN으로 보면은 AN 플러스 BN을 DN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서 DN의 극한은 베타. 그럼 결국 AN은 CN과 DN을 그냥 더한 거 절반이네요. 2분의 CN 플러스 DN. 그러니까 극한은 어차피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리미트 CN과 리미트 DN을 합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도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맞나? 반대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 그렇죠? 그래서 수렴하는 애들은 치환해서 정리하면 무조건 다 깔끔하게 나와요. 딱 뭐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수렴하는 경우에 나누는 거. 그렇죠? BN분의 AN. 이게 분모가 0이 안 되는 경우만 좀 가능합니다. 이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따로 계산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얘는 맞고 디귿은 AN, BN이 모두 수렴한대요. 리미트 AN도 수렴하고 리미트 BN도 수렴하고, 그랬을 때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AN은 0이거나 리미트 BN은 0이다. 그쵸? 얘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렴하는데 그래도 좀 긴가민가 하지 않나? 0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돼요. 왜? 수렴하는 순간 무조건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얘는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얘는 무조건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알파랑 베타를 곱했는데 0 나온다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었다면 디귿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죠? 왜 틀려요? 진동 케이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렴하는 경우는 되게 쉬워요. 수렴하는 경우에 만약에 틀렸다. 내신 문제에서 수렴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진짜로. 수렴하는 애로 틀렸다 그러면. 그러면은 발산하는 경우는 틀려도 돼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왜? 발산하는 경우라고 해도 솔직히 진동말레만 생각해주면 사실 틀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진동말레도 2개로 다 걸린다 그랬죠? 10, 10,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물론 이게 4형, 4형, 4형이어도 상관없어요. 숫자는 크기는 바뀔 수 있으니까. 딱 이 2개의 변형으로는 다 끝나요. 그럼 만약에 AN이 10, 10, 10으로 나오고 BN이 01, 01, 01 이렇게 나오면은 AN하고 BN을 곱하면은 0, 0, 0, 0, 0, 0,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N하고 BN이 수렴 안 하더라도 얘가 0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AN하고 BN이 수렴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 2개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수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6번 문제는 굳이 이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둘의 점과 점 사이를 구할 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그냥 점점 구해서 거리식을 이용해 가지고 뽑아내도 되지만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율을 좀 쓰자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y는 x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n이에요. 자, 이때 AN과 BN의 길이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요 교점과 요 교점 사이의 길이, 자, 요걸 지금 AN이라고 잡는다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둘이 연립하면은 근 나오겠고 그게 교점의 x좌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근의 공식 쓰면 무조건 다 나온다 그랬죠? 근의 공식 쓰면은. 그러면 근의 공식 써가지고 구하고 해서 근데 이게 거리를 어떻게 해야지? 막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는 되게 중요한 힌트가 하나가 있죠. 무조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전부 피타고라스예요. 축과 평행한 거 아니면. 그러면 그때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1대2라는 거죠. 어차피 얘가 뭐예요? 두근의 차잖아요. 두근의 차. 그렇죠? 이거의 두근을 알파라고 한다면은 작은 근이 알파, 큰 근이 베타라고 한다면 그냥 베타 빼기 알파니까 얘는 1이니까 얘는 2배네. 그럼 2배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고, 그럼 어차피 피타고라스 하면 1대2니까 얘는 루트 5배가 되죠? 루트 5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굳이 근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충분히 정리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두 근의 합은 2,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N. 그럼 두 근의 차를 어떻게 구하지? 제곱에서 4배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렇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4배 알파 베타 뺀 거. 이 제곱근 씌워주면 되겠죠. 이 절대값인데 어차피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할게요. 그렇죠? 어차피 절대값인데 그렇죠? 길이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얘는 지금 4 플러스 4n의 루트구나.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좀 구해진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얘는 루트 5배의 2루트 5배의 루트 n 플러스 1. 그죠? 그냥 6으로 써줘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4 밖으로 빼려면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루트 n 플러스 1, 루트 5n 플러스 1.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얘는 2 루트 5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5n 플러스 1. 그러면은 결국 루트 n의 개수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분자 그냥 루트만 남고 말죠. 분모는 개수 없네. 그냥 요거네요. 2 루트 5.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3번. 자, 거리 구하는 거는 항상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90번까지 갔고요. 오늘은 유형 11번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돼요. 다 끝내고 근데 도형이 되게 많아서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도형이 좀 많아가지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도형은 스텝 2까지는 일단 완벽하게 풀어야 돼요. 왜? 도형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나? 그쵸? 우리 도형 중간고사에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최소 2문제예요. 최소 2문제. 무조건. 진짜로. 장담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최소 2문제 도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도형과 급수, 두 번째 삼각함수 도형 극한. 그쵸? 이 둘은 무조건 나요. 올해 수능에도 나와요. 2개는 예언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도형은 진짜 미친듯이 풀어야 돼요. 여기 있는 도형은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쉬운 애들. 얘네가 안 되면 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형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좌표 평면으로 풀지 말고요. 도형학 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직선이 나오면은 직각 보조선을 최우선으로 들어가고 원 들어가면 중심 반지름 거기다가 이제 성질까지. 그리고 제일 핵심인 게 뭐? 닮음 찾아내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게요. 자, 일단 9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2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n 플러스 2인 점을 pn. 그럼 OPN이 n 플러스 2라는 거죠. 여기. 맞아. 그거 맞아. 여기가 나왔는데 여기.
자, 문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아니 풀리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 반지름은 루트 n이고 중심이 0,0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원은 cn이라고 할 때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에서, 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에서 왜 굳이 기울기가 루트 3일까요? 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울기는 탄젠트 값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루트 3이면은 아예 끼인 각이 특수각으로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쓰더라도 생각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쓰더라도 60도. 자, 그 다음에 원점 5로부터 거리가 n 플러스 2인 점을 지금 PN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점 5로부터 거리가 n 플러스 2인 점이 지금 PN이래요. 그 말은 5PN이라는 길이가 n 플러스 2라고 아예 지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n 플러스 2다. 반지름은 지금 루트 n인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PN에서 소선에 발달된 게 QN. 이때 바깥쪽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에서 저기 원넓이 하나 빼주면 됩니다. 아, 그럼 60도가 반드시 필요하겠네. 저 부채꼴 넓이를 빼줘야 되니까. 아유, 거기다가 삼각형도 지금 60도잖아. 1대 루트 3대 2죠? 다 나왔네요, 그냥. 그죠? 원도 부채꼴이 6분원. 아, 원넓이에서 6으로 나누면 되겠고. 삼각형도 정삼각형 반토막 낸 거랑 똑같은 거고. 알파가 밑변길인가? 네. 이거 그렇게 잡은 거구나. 아이고, 식이 되게 많이 복잡해지긴 했네. 알파랑 n의 관계. 아, 제곱근 쉬우면은 알파가 2분의 n 플러스 2. 왜냐면 분자가 n 플러스 2 제곱이죠. 근데 이게 1대 2인 거는 얘가 60도인 걸로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루트 3이니까 60도. 1대 루트 3대 2. 이 순간 되게 특수한데요. 그치. 그래서 굳이 루트 3을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까먹었어요? 까먹는 게 아닌데 배가 고팠나? 자, 원 넓이는 부채꼴 넓이는 원 넓이에다가 토막 친 거랑 똑같아요. 파이 r 제곱에다가 60도니까 360도 중에서 60도면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냥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길이가 그래, 이거 60도인 거 괜찮아요. 그럼 60도면은 1대 루트 3
자, 부채꼴의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가 지금 의외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가. 괜찮아. 나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몇 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 자, 부채꼴에 관련된 거는 막 공식을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부채꼴 넓이는 전부 원넓이에서 각도만큼 비례해서 잘라 먹는 거예요. 지금 얘가 세타 각도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전체 원넓이는 얼마예요? 당연히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그 파이 R 제곱에서 세타가 각도로 나오면은 360도분의 세타라고 하면 되고, 세타가 라디안으로 나와 있으면은 2파이분의 세타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단위가 라디안인지 도인지 구분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라디안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2파이 중에서 세타만큼만, 그렇죠? 2파이 중에서 세타만큼만. 그러니까 파이 약분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진짜 외우면 안 돼. 부채꼴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라는 질문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까먹었어요. 이 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전체에서 그 비율만큼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서는 루트 3. 자, 이거 우리 중간고사에서도 또 이거 나오잖아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중에서 두 직선에 끼인 얘가 구하는 거. 그 핵심이 뭐예요? 덧셈 정리도 덧셈 정리지만 기울기 딱 보자마자 탄젠트 알파 이거 다 들어가는 거. 괜찮죠? 이거 지금 딱 봐도 탄젠트 60도예요. 이걸 보면서 얘가 지금 60도인 걸 눈치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60도 딱 등장하는 순간 어때요? 1대 루트 3대 2. 정삼각형 반토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삼각형 한 면 길이가 n 플러스 2.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는 2분의 n 플러스 2. 그럼 높이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다가 루트 3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고,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루트의 n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얘는 그냥 n파이예요. n파이. 근데 그 6등분이잖아요. 60도. 360도 중에서 60도면은 6개죠. 6등분. 그러니까 n파이를 그냥 6으로 나누면 그냥 끝이에요. 이 계산할 게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요 넓이는 삼각형 그래 이렇게 씁시다. SN은 삼각형 OPN QN 네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하나만 빼주면 되는데 반지름이 루트 n 그 다음에 60도짜리 요거 하나만 그냥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4분의 루트 3 그것도 2로 나눴으니까 8분의 루트 3 n 플러스 2제곱. 그쵸? 이게 지금 삼각형의 넓이고,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루트 n의 제곱 빼 6등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끝나네요. 끝. 근데 솔직히 봐봐요. n이 무한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2차죠. 최고차가 1차죠. 솔직히 이거 빼나 마나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 이거.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분모 분자에서 반대로 갔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n제곱. 그럼 당연히 2차분의 2차겠죠. 괜찮네. 그럼 2차 해계수가 지금 8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8분의 루트 3분의 K로 나오겠죠. 루트 3분의 8. 요게 지금 A라는 거예요. 따라서 A제곱은 3분의 64. 3A제곱은 64. 오케이. 도형 문제는 정말로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왜냐면은 도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정보가 과잉 정보예요. 너무 많아요. 어디서부터 뭘 들어갈 때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준을 자꾸 세우는 거야. 원 나오면 중심 반지름 초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직선이 나왔으면은 어차피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근데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울기 빼고는 쓸 게 없죠? 그쵸? 요거 눈치 빨리 채줘야 된다라는 거야. 왜 루트 3을 줬을까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쵸?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90번까지였는데 다 풀었었네. 자,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빼먹기는 좀 그러네요. 내신에서도 좀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한번 눈도장이라도 좀 찍어두지 않으면 안 돼서 93번. 94번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92, 93이 좀 잘 나와요. 내신에서도. 그럼 수능에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이 정도 논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제대로 하는데 높이가 최대이기 때문에 Q인 자리가 돼야 돼. 근데 기울기는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QN이 되면 기울기가 0이 돼버리니까 걔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QN보다는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화이팅. 얘를 먼저 TN을 구할 때 얘가 여기를 닿는 걸 먼저 보완을 보내야 돼요? 유니트를 씌워서? 아니, 그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 되게 잘 찾아봐요. 자, 요게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RNA 관련된 지정이 찾았네. RNA 관련된 지정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천천히 말을 한 번만 따라가 볼게요. 그래프 위쪽에 있는 애는 사실 뭐 그래프 내용에 관련된 것 뿐이니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가 0,3n 플러스 1인 점 pn, 얘는 0,3n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x가 양수 0 이상만. 그랬을 때 pn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지금 y는 3n 플러스 1이죠? y는 3n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3x 플러스 1이 아니고 3n 플러스 1. 그럼 qn은? 딴 건 모르겠는데 y좌표가 3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x좌표는 뭐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기는 한데, 그쵸? 루트를 씌운 거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뭐 굳이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일단은 그래프 해석이니까.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곡선 y는 fx 위의 점 rn. 그러면은 fx 위의 점이라는 거는 곡선 상에 존재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곡선 따라서 움직이는 점 rn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rn이 어딘지 몰라요.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rn에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직선 pnrn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힌트가 pnrn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pnrn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rn상에 존재하는 점이 음수라는 거는 rn이 이런 데 있으면 음수 나오는 거 맞지만 qn이랑 똑같아지는 순간 기울기 빵 나와요. qn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당연히 기울기 양수로 나오니까 안 되네요. 아, 그러면은 rn이 존재할 수 있는 애는 0부터 qn 전까지예요. qn 못 들어가요. 괜찮죠? 딱 이 노란 선 위에만 지금 rn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러면서 y좌표가 최대예요. 1번인 상태에서 y좌표가 최대. 최대라고 안 했네. y좌표가 자연수라고 했네. y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이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를 건너뛰고서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최대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럼 자연수?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n이 자연수인데 3n 플러스 1 자연수. 자, rn의 y좌표는 2위에 있는 것 중에서 y좌표가 1인 애가 있고요, 2인 애가 있고요, y좌표가 3인 애가 있겠죠. 그런 점들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 3n 플러스 1 바로 직전이 있을 텐데 그 점은 y좌표가 3n으로 나올 때고요, 그 직전은 또 y좌표가 3n 마이너스 1로 나올 때예요. 이런 점들만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3n 플러스 1이 자연수니까. n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rn에 관련된 내용이 pn5 rn의 넓이가 최대로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pn5rn, pn5 rn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n하고 5는 완전히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rn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pn5가 정해져 있으면 얘를 밑변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정해져 있으니까 밑변 길이 3n 플러스 1. 그러면 높이만 최대면 돼요. 높이는 가로 길이기 때문에 x좌표가 가장 y축과 떨어져 있을수록 넓이는 최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떨수록 좋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요. 최종적으로 rn은 언제 최대가 된다고요? 3n으로 갈 때요. 3n으로 갈 때. rn이 딱 여기에 있을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때 x좌표도 생각해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x좌표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rn은 교선이 존재하잖아요.
여기가 음수인데 그러면은 가장 위에 올라갈수록 삼각형 넓이가 제일 커지겠죠. 근데 QN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Y좌표가 자연수지. 그래서 Y가 3인이 돼요. 이게 잘 될까? 식을 꼼꼼하게 다시 쓰면서 들어가 볼게요. 농약 여기도 얘는 남지 않아요? 응? 여기 뺀 거에서 루트 n분의 이거 하면 이 지워도 이거 남지 않아요? 여기 이거 나누기 근데 켤레 씌워야지. 그냥 지울 수 없지. 오케이. 혹시 설명한 거 이해는 될까? 아우 잘했습니다. 아우 그치. 근데 걔 아닌데. S는 걔 맞아요. T는? 이거 3인 거 보이는데. 그럼 Y좌표가 3인이지. 저 바쁜데. 지금 얘는 Y좌표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언제냐? 얘가 지금 3n 플러스 1이잖아요. 얘보다 바로 한 칸 아래. 왜냐면은 자연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Y좌표가 3n일 때. 그러면 X좌표는 얼마일까요? 아니지, 요즘 X좌표. Y는 X제곱이잖아요. 그치, 루트 3n. 왜냐면 Y좌표가 3n이니까 거기다 제곱근만 씌우면 되지. 루트 3n. 그러면은 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빗변은 3n 플러스 1, 높이는 루트 3n. 그게 지금 넓이 tn에 관련된 식이지. 그치, 걔를 2로 나눠야 삼각형 넓이 나오죠. 그 다음에 S에는 요 큰 삼각형 넓이잖아요. 그치, PN, QN, O 직각삼각형이죠. 요 가로 길이가 얼마지? 높이는 어차피 똑같아요. 3n 플러스 1. 그치, 3n 플러스 1에다가 얘는 요 길이 루트. 그치, 루트 3n 플러스 1. 그치, 걔를 또 2로 나누죠. 그게 TNSN이에요. 거기다가 집어넣어주고 루트 n으로 나눈 다음에 극한 씌우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켤레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맞아요. 맞아.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n분의 자, sn 같은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근데 요게 지금 루트 3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sn이라는 식 자체가 파란색으로 좀 써볼게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n 얘는 똑같이 그냥 밑변 3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높이 루트 3n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예, 이게 전부 다예요. 그쵸? 이게 칼같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지금 이거 푸는데 미안 93번 문제 푸는데 딱 요 점만 찾아냈다. 이거인 거라는 것만 알아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답까지 나오는데 1분이에요. 진짜로. 1분 넘어가면은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진짜로 반복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계산해서 맞추면 안 돼요. 지금 뒤에는 어차피 다 발상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계산은 칼같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실수도 나오면 안 돼. 참고로 이거 루트 3n 곱해야지 이거 3n 곱하면 안 돼요. 알았어. 자, 그래서 이걸로 마저 들어가 보면은 얘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솔직히 2분의 3n 플러스 1은 공통이라서 묶여지잖아요. 그래서 2분의 3n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루트 3n 플러스 1 빼기 루트 3n. 그쵸? 그러면은 뭐야? 2분의 1차 분의 1차 곱하기 근데 이거 켤레 씌워야지. 왜냐면 얘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쵸? 이거 켤레 씌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켤레를 씌워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그냥 분모로 줄게요. 2루트 n 분의 3n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켤레 씌웠다 그러면 어차피 3n 플러스 1에서 3n 뺀 거니까 그냥 1 나오네요. 분모는 루트 3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n. 그래서 얘는 2분의 1차거나 통째로 얘도 2분의 1차 그럼 통째로 곱해서 그냥 1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3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3 그렇죠? 최고차 계수만 보면 되니까 분자는 그냥 3으로 튀어나오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2 루트 3의 2배니까 4 루트 3분의 3 분자는 루트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약분해주면은 3 루트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루트 3이에요. 미안. 1번.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 원의 성질에 관련된 거. 사실 원이 제일 문제죠. 지금 앞에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이 등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과 그냥 뭐 곡선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직선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보조선만 잘 쓰면 돼요. 근데 원이 등장을 하면은 무조건 난이도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개본만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직선은 직각 보조선과 평행 보조선만 잘 쓰면 되는데 솔직히 평행 보조선 쓸 일 없다 그랬어요. 수선의 말만 잘 쓰면 됩니다. 원 등장하면은 일단 중심 반지름이 핵심이죠. 원 위에 점이 만약에 2개 이상 도형에서 만났다. 그럼 그 점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해봐야 돼요. 중심 반지름 꼭 써야 됩니다.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경우가 가끔 있죠. 한 10% 정도 중심 반지름을 안 쓰는 게 있어요. 어느 경우? 삼각함수 들어갈 때는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삼각함수는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 하더라도 사인 법칙이 이미 중심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온 공식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쓴 거야.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거는. 그래서 걔는 중심 반지름이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나오는 게 뭐예요? 원래는 2가지만 썼는데 3가지로 쓸게요. 이제부터는. 첫 번째, 당연히 엄청 중요한 성질. 중심각과 원주각에 관련된 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직선만 얘기했었잖아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그쵸?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 사실 3번째는 그냥 문제도 많이 없고 해서 빼려고 했는데 맨날 안 썼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근데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이것도 언급은 좀 해볼게요. 참고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그쵸?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원과 직선이 있다. 케이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럼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중심 사이 거리. 이게 굉장히 메인으로 존재합니다. 자, 케이스는 안 만나는 거. 두 번째, 외접하는 거.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네 번째, 내접하는 거. 다섯 번째, 내부에서 안 만나는 거. 이건 수상 때 하는 거라서 원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봤어요. 이 중에서 솔직히 거의 대부분 문제화되는 거는 2번, 3번, 4번, 1번, 5번은 몰라도 돼요. 1번, 5번은 나와봤자 어차피 문제가 딱 눈에 띄게 등장을 하니까 2, 3, 4만 잘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번과 4번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헷갈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게 좀 많이 문제예요. 요거 나왔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거 얘나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요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활골이에요. 활골. 뭐야? 중심에서부터 직선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요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라고 한다면 반지름 알고 있죠? 반지름 알고 있죠? 현 길이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2등분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현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들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연결해보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메인으로 중요한 건 뭐냐? 공통현이에요. 공통현. 얘도 현이에요. 현. 괜찮죠? 이 현이 메인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어쨌거나 그냥 서론만 좀 쫙 깔아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요? 아무리 이 위에 거 어마어마하게 잘해도 결론은 닮음이에요. 도형에서 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별이 100만 개.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닮음 못 찾으면 진짜 말짱 꽝이에요. 진짜로. 제일 중요합니다.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닮음. 그 다음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봅시다. 간단하게 96번 한 번만 먼저 한번 간단하진 않나? 한번 해볼게요. 96번.
자,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쵸? 대충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 직각보조선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 직선밖에 없는 애들 중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 하나 좀 기억나나요? 이거 직선만 존재하는 것 중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 들으면 알 거예요. 직각에다가 수선발 내려서 직각. 얘는 진짜, 얘는 진짜 너무 지겹게 많이 보는 거죠. 얘는 진짜 칼같이 파파파파팡 튀어나와야 돼요. 얘는 오죽하면은 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직각에서 그냥 아무데나 각 하나 잡고 아무데나 변 길이 하나 잡으면은 그냥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는 A 탄젠트 알파니, 얘는 코사인 알파분의 A니, 얘는 A 사인 알파니,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튀어나와야 돼요. 왜? 이게 왜 되죠?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음이라서 그래요. 솔직히 길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다 닮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닮음인 거. 길이는 그 다음이에요. 길이 구하는 거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자, 지금 원하고 직선이 나왔어요. 어느 케이스예요? 지금 접하는 상태죠?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성질은 원에서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반드시 직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을 때도 접선 2개 나오잖아요. 그 2개 다 보면 되지. 그럼 어차피 중심에서부터 연결하면 얘도 직각, 얘도 직각. 그러니까 이 점과 중심을 연결해 본다면 반드시 반지름 똑같고 직각 똑같고 변길이 공통으로 쓰니까 RHS 합동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각도 똑같구나. 각이 2등분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 길이도 똑같구나. 얘가 다 응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그냥 차차차차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 어느 점? 교점 또는 접점. 당연히 얘는 원의 중심에서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연결을 다 시켰어요. 연결은 다 시켰는데 문제는 이걸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어때요? 싹 다 닮음이에요. 싹 다 닮음. 그러면 일단 얘는 반지름이 n이죠? 얘는 지금 n.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자, 더군다나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n으로 나와 있어요. 기울기가 n? 얘랑 얘가 1대 n이라는 거예요. 밑변과 높이가 1대 n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닮음이잖아요. 밑변과 높이가 1대 n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 그냥 1이에요. 괜찮아요? 얘도 닮음이잖아요. 밑변과 높이가 1대 n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n제곱이에요. L에는 그냥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이는 애기 때문에 얘는 칼같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해서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계산해서 그냥 돌다가 나오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그쵸? 괜찮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계속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빠바밤 보입니다. 자, 이거 괜찮아 이거? 알았어. 도훈아, 우리도 괜찮니? 자, 그래서 결론만 이제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ln.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네. 2분의.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사실 96번은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뭐냐면은 암산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괜찮죠?
얘를 보고 PNQN의 길이가 그냥 n제곱 플러스 1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현의 길이에 관련된 걸 한 번만 좀 볼게요. 현의 길이. 저기 99번 한 번만 해봅시다. 99번. 좌표 구해서 하는 건 괜찮아. 좌표 구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저거 혹시 이해돼요? 저 다 닮은 거 괜찮지? 오케이. 맞아. 오케이. 얘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어요. 딱히 쓸 데가 없어요. 모는 기울기를 쓰고 모는 기울기를 안 쓰고 하니까 되게 헷갈리지. 그래서 이건 관점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얘는 원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죠. 사실 얘도 기울기를 먼저 본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접하는 거에 당연히 연결해 보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보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기울기가 굳이 왜 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지. 응? 이제 중심 반지름은 중요한데 이미 쓰고 있죠. 중심도 0,0이 반지름도 1인 걸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걔보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지. 이렇게 들어갔구나. 근데 내가 정리하는 방식은 이것도 괜찮긴 한데 나는 사실 이렇게 잘 안 풀거든. 괜찮긴 해요. 근데 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긴 합니다.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야,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당연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지금 메인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메인의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느 케이스예요? 안 만나는 거? 솔직히 안 만나는 거는 저기 1학년 때밖에 안 나와요. 거의 1학년 때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그 식을 쓰는 게 메인인 거라 가지고 뭐 물론 얘도 쓰기는 하는데 얘는 사실 뭐 최대거리 최소거리밖에 문제화될 게 없어 가지고 도형학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접하는 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거의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노란색 색칠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도형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핵심이 활골이에요. 활골. 물론 활골보다는 현길이 구하는 게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쪽보다는 얘 직선 이 선분의 길이가 더 중요한 것 뿐인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구분 기준은 뭐라고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이건 내가 수상 때도 엄청나게 잔소리 많이 하는 거야. 쟤부터 제발 생각해야 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그냥 다 끝나요. 진짜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접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안 만나든 점과 직선의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얘는 중심 여기 있죠? 직선까지 거리 당연히 수선의 발까지 선 연결하는 거예요. 그쵸? 더군다나 얘는 이걸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죠?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죠? 왜? 반으로 접고 싶지 않아요? 미안. 이등변 삼각형은 접으면 딱 포개지니까 접고 싶지 않나? 그죠? 접고 싶어질 거야. 접고 싶어져야 돼. 그죠?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진짜로 이걸로 다 끝나요. 얘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접어보고 싶어져야 돼. 근데 뭐 그 관점이 아니더라도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수선의 발 내리는 요 길이 딱 얘만 하면 끝나요. 얘 하면은 반지름 이미 알고 있고 얘만 딱 구하는 순간 피타고라스로 얘가 나오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그냥 삼각형 넓이 나오는 건 일도 아니죠. 딱 뭐만 하면 된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냥 얘밖에 없어요. 그냥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딴 방법으로 해도 돼요. 진짜로 딴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거의 이걸로 다 몰아갑니다. 이걸로 얘로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물론 얘를 대입해서 교점을 찾아도 돼요. 이게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진짜로 그것도 괜찮은 풀이에요. 진짜로 좋은 풀이에요. 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입장 자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더 쓰기 때문에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려면 다 넘겨서 음함수식 표현 형태로 좀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0,0을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x계에서 y계에서 제곱합 루트 분의 빵빵 n분의 1이에요. 괜찮죠? 루트 2n분의 1이에요. 요게 지금 루트 2n분의 1이구나. 그게 요거예요. 맞지? 그쵸? 루트 2n분의 1. 그럼 얘 길이는 뭐예요? 그냥 1제곱에서 2제곱 뺀 거를 또다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1 빼기 2n 제곱분의 1. 그럼 얘랑 얘 곱하면 그냥 넓이죠. 왜냐면 이거 2배 한 거에다가 얘 곱한 거 2로 나누니까 그냥 둘만 곱하면 끝나요. 따라서 AN은 루트 1-2n 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 2n분의 1. 그럼 끝났죠?
그쵸? 여기다 n을 곱하면 n 날아가고 n 무한 들어가면 얘 빵 되니까 답은 그냥 루트 2분의 1. 괜찮죠? 2분의 루트 2. 그래서 답이 1번으로 나옵니다. 1번. 자, 그 관점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진짜로. 여기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그쵸? 진짜 이거 좀 나와야 돼.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인데, 그쵸? 이것만 잘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야, 이거 시간이 애매하네. 스텝 3까지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스텝 3는 일단 패스예요. 스텝 3는. 근데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미안해. 딱 하나만. 101번. 왜냐면 직선이 원과 안 만나는 거의 몇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01번. 자, 원이 직선과 안 만난다면 문제가 되는 건 맨날 뭐밖에 없냐면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최대거리, 최소거리 문제밖에 안 나와요. 걔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더한 게 최대거리고요. 반지름 뺀 게 최소거리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얘는 X 좌표를 구해야 되네. 그래서 미안해. 그냥 넣어야 돼요. 아하하하 미안. 맞아. 오케이. 원방을 연립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연립방 정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X좌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그 P점은 일단 좀 내비둘게요. P점 내비두고 얘 봐봐요. 지금 이게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잘 안 되는 친구는 봐도 됩니다. 직선과 원이 있잖아요. 안 만나죠? 둘이 안 만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뭐밖에 없다고요? 이 원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최대거리, 최소거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무조건 수선의 말이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무조건 수선의 발까지 거리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점을 긋더라도 수선의 발로 계속 쭉 연결하다 보면은 언제? 요쯤에서 거리가 최소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꾼다고 해도 여기서 거리가 최소가 나오겠네. 지금 이 선들은 최소거리랑 최대거리는 전부 다 어디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 연결한 그 직선상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얘 최대거리 최소거리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 그으면 만나는 원과의 교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아니 ABP의 넓이가 지금 최대가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AB는 아예 정해져 있는 상태죠. 얘는 지금 1대2대 루트 5, 그죠? 루트 5n 길이가. 그러면 얘를 그냥 밑변으로 잡아버리면 되죠. 그럼 높이가 최대면 넓이가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이가 최대려면 그죠? 이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선 연결했을 때 그게 높이잖아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다 높이에요. 그럼 높이가 최대려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중심에서부터 수선에 발 내린 거 그 직선을 연결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여기까지 반지름 한 번 더 더하는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늘상 얘기하는데 원과 직선이 나오면 진짜 만약에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진짜 뒤도 보지 말고 진짜로 이걸로 다 끝나요. 진짜로.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 관련된 연장선. 그럼 이 직선은 지금 뭐냐 이거야. 중심이 지나가네. Y절편이 없네.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얘가 지금 기울기가 2분의 이거 기울기 왜 구한 거예요? 직각이니까. 그렇죠? 직각이니까. 이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각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얘도 기울기를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거기다가 원점 지나가니까 그냥 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점 구할 때 이 붉은 직선하고 그 다음에 원과 만나는 교점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원이 반지름이 루트 근데 이거 못 써먹잖아요. 왜냐면 지금 얘 X좌표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지금 P로 가능한 값이에요. 넓이 최대가 되게 하는 거. 지금 이 점에 X좌표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도형학만으로 안 돼요. 제가 X좌표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연립 방정식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붉은 직선하고 원과 만나는 교점에 당연히 두 개 도형의 방정식 연립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제곱하니까 N. X제곱이 지금 5분의 N이구나. X는 그러면 루트 5분의 N이구나. 예. 루트 5분의 N이구나. 마이너스는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는 얘니까. 그쵸? 그럼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X좌표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뭐라고요? 요게 AN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쵸? 이거 그렇게 길 게 없어요. 진짜로. 자, 미안해. 너무 떠들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바람에 요거 후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러면은 AN 플러스 L. AN 플러스 1이면 루트 5분의 N 플러스 L 빼기 루트 5분의 N.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요? 뭐 켤레밖에 할 게 없죠? 솔직히 분모 그냥 다 루트 5로 묶어낸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N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그렇죠? 켤레밖에 쓸 게 없어서 루트 5분의 루트 N에다가 분자는 1로 나오겠고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그러면 분모 2분의 1차, 분자 2분의 1차. 개수만 보면 되죠. 얘는 개수가 1, 2루트 5분의 1. 그렇죠? 어, 10분의 루트 5.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어우 미안해 너무 떠들었다. 모셔가.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